이제 화장할 때 이렇게 명암 넣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제가 맨날 화장을 그렇게 쉐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뭐 흘리기, 뭐 나누다 이런 뜻이 사전적으로 있는데, 뭐 이런 그 걸. 백신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거 왜 넣으셨을까? 일단 패스. 잘 모르겠으니까 패스. 네. 왜 넣으셨는지 모르겠으니까 패스. 그리고 또 나중에 저 기사 읽어봐야겠어요. 어디 보자. 내가 아까 뭔가 봤는데, 이거 보고 이게 또 이제 설레시는 분이 있는데. 뭐야? 네, 브룩스 전 사령관, 이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트럼프가 포용 정책 했었던 거에 기조를 맞춰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급진적입니다. 언제적 기사야? 이게 며칠 전 31일 기사인데 저도 북한 동맹 만들자 벌써 얘기 나오네. 네, 저봐. 이틀 전에 이게 올라온 걸 봤어요. 관련 이 기사들을. 그래서 이제 좋은 기조긴 한데 이거는 이 사람 기조이고 물론 이 사람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각도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설레이시면 김치 국물 먹는 격이 될 수 있다. 작년에 우리가 김정은한테 통수 맞은 거를 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분위기가 뭐 굉장히 급진적이었다가 통수를 맞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가 있느냐. 저는 이 기사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통신선 복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나왔을 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 무슨 생각 드셨어요? 무슨 통신선?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제 통신선 복구한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 기사 못 보셨어요, 혹시? 못 봤어요, 아직. 못 보셨구나. 전 그게 얘기가 나오자마자, 김정은이 지금 여당을 좋아하는구나. 여당? 지금 집권당, 민주당. 그거 당에다가 국민의힘당을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밀어주는 거잖아요. 이거 선거 전에 괜히 분위기 좋게 해서. 그래서 너무 설레발 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액션을 취했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대화하고 나오고 합의할 어떤 자기는 액션 취할게 이런 거 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이렇게 막 흥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미 실질적으로는 기울지 않았어요? 국민의힘당은 힘이 없어요. 없죠. 이미 대선에 기울었어요. 윤석열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여론 지지도가 좀 낮아지면서 기습 입당을 하셨습니다, 어제. 이 기습 입당을 하시긴 했는데, 글쎄요. 제가 그게 추진력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앉게 된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 정권의 뒤를 밟진 않을 겁니다. 다 덮겠지. 너무 이렇게 너무 정치적인 거에 크게 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는 변하지 않아요. 네. 아까 궁금하셨다는 게 이겁니다. 이게 원래 굉장히 이슈가 일찍 나왔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 작년 초에도 이걸 다뤄드렸었죠. 그래서 작년 총선 전에 모바일 신분증이 나오면서 블록체인과 연결이 돼서 그 전자투표로 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미 기술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었어요. 근데 뭐 급하게 진행은 된 건 아니었고 작년 6월 달 그쯤부터 해서 모바일 차 운전하는 거 운전면허증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문제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내년부터 휴대폰이 신분증이 된다고 나오죠. 내년 상반기부터. 네, 블록체인 기술 다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디랑 연결이 되겠어요? 이거 다 저거 전자화폐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우리 백신 이런 거 다 연결되겠지. 여권. 맞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죠. 다 연결돼요. 종래에는 이걸로 선거까지 치르게 되는. 그치. 선거도.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뭐 내년 3월 9일이 선거니까 바로 내년 9일에 될지는 미지수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차근차착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바일 정부, 스마트 시티, 그리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냥 다 연동돼서 추적되고 감지되는 것.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한 편익을 누리는 것.
그쵸. 맞춤형으로 다 해주니까. 그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을 우리가 갈아타는 시대가 오게 될 거고, 지금 이뤄지고 있는 QR코드, 백신 여권,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거의 2025년 전까지 다 정착되겠는데? 네. 네. 네, 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무지장 빠르지, 지금. 야,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너무 놀라워. 내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될 줄이야. 네. 끔찍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끔찍해요. 야,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 뭐 저항은 무슨 정이야. 자유를 달라, 이런 거 있잖아. 말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세상은 안 변해요. 얘기하잖아요. 안 변해.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백신이라는 게 경제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연결을 시켜놨죠. 그래서 이번에 델타 변이로 인해서 어떤 변수가 생길 거라는 건 6월부터 말씀을 쭉 드렸고 6월 초부터 그렇죠. 이게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각 국가의 경제가 달라질 것이다. 확산이 돼도. 그 말씀을 그때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국가 계급을 나누는 것까지 진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갑니다, 이제. 네. 백신 경제, 국가 계급을 나눈다. 네. 먼저는 우리가 FOMC 그 성명이 나왔으니까, 회의가 끝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예상을 했었던 대로 별다른 기조는 달라진 거는 크게 없어요. 네. 연준에서는 제로 금리를 했고, 그러니까 동결을 했고, 기준금리를 자산 매입도 1,200억 달러씩 계속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달라진 게 없죠. 네, 전문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세사에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그렇죠? 이게 왜 나오느냐? 이걸 봐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경제하고 정치하고 이러한 여러 모종의 그러니까 우연 같은 필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네. 자, 전문 블라블라 있는데 연준은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 도구를 사용해 완전 고용 첫 번째 포인트, 물가 안정 두 번째 포인트, 2% 그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폭을 가져가겠다 장기적으로 그걸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힘을 쓰겠다라는 거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계속 강화되었다. 예,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줄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제 보여드렸잖아. 이게 이전에 있었던 얘기였어요. 이전 FOMC 성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끼들. 확산이 줄었다는 거였어. 이거 삭제고 이렇게 대체가 됐습니다. 네. 강력한 정책 지원 뭐예요? 재정 정책이지.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 네, 완전 고용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 계속 강화되었다. 진전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그리고 팬데믹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부분은 개선이 됐으나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역시나 하고 있죠. 원래 이 부분에서, 이 문구에서 수정이 이렇게 됐어요. 팬데믹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부분은 여전히 약하지만 개선을 보여왔다라는 이전에 약간은 조금 덜 진전적인 그런 표현에서 좀 더 진전적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선이 더 많이 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저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타격받았고 현상 복구 아직 못했다 이 말 아니야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말을 되게 복잡하게 썼네. 네, 미묘하게 써요 원래 이분들이.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올랐으며 주로 일시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이건 유지가 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지금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기조구나라는 것은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경제의 경로는 바이러스의 진로에 계속 좌우될 것이다. 이거 델타 변이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좌우될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계속 여기에 의존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다잖아요. 그죠?
백신의 진전은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줄여줄 것이다. 백신 중요한 얘기하죠. 백신. 그렇죠. 여기 원래 경제의 경로가 바이러스 진로에 크게 좌우될 것에서 크게를 삭제를 하고 계속 좌우될 거라고 했어요. 크게라는 표현 삭제하고 그냥 계속 될 거야. 이거 단시간에 안 끝나요. 2022년에 안 끝납니다. 안 끝나. 2025년까지도 갈 것 같아 나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줄여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은 계속 남아있다. 요게 우리가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부양정책 쓰게 된 것 자체가 우한폐렴 때문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백신이랑 이 코로나19 변이 얘네들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위원회는 완전 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물가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달라진 거 없죠? 네. 물가가 지속해서 이런 장기 목표를 밑돌아오고 있어서 10년간 2% 미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 이상 상회하게끔 만드는 걸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전하고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돈 계속 풀겠다는 소리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네, 긴축 바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래 예상하기로는 변이가 이슈가 이게 또 다른 문제랑 겹치지 않는다면 한 올해 말에 개시를 하고 내년 초에 하거나 좀 상황이 그냥 좋게 흘러가면은 올해 말에 부터 테이퍼링, 그러니까 긴축,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부터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변수가 또 이제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게 있어서 더 봐야 됩니다. 이따 같이 볼게요. 자산 이렇게 풀고 뭐 하면서 경제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다. 네, 좋아요. 진전을 이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계속 진전 평가한다니까 지켜본 다음에 여기에 맞게 자산 매입도 축소하고 긴축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가 우리가 예상하는 시기랑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달을 또 봐야 됩니다.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는 위험이 발생될 경우 요거죠. 지금 델타 변이 통화정책 스탠스를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들이 컨트롤 하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은 부분 비쳤으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델타 변이 이슈와 부채 한도 이슈와 거기다가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 요 세 가지가 겹치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확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요. 둔화가. 그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급전환이 되는 거죠. 네,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 변수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라던가 이런 물가들, 생산자 물가를 높게 책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진정이 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확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회의 평가는 공중보건, 안 나올 수가 없죠. 공중보건과 노동시장 상황, 이거는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물가 압력 및 물가 기대, 이거는 이제 원자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다른 것들의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요건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금융 및 국제 문제도 물론 여기에 영향이 되죠.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런 전개에 대한 판독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고려할 것이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긴축한 날짜는 안 잡혔다는 얘기야, 결국엔. 여기에 참여한 위험들 이렇게 목록이 쫙 나옵니다. 네. 그래서 FOMC 성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 밖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네, 자산 매입도 그대로 할 것이고, 그렇죠. 근데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부채 한도 이슈가 좋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설마 미국이 디포트 측에 저렇게 합의 안 해주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저 자체도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 지금 7월 말일까지 2019년도에 정해놨었던 유예하면서 부채 한도 그 유예를 해놨었던 그게 끝나요. 그러면 그때 원래 22조의 그 부채 상한이었는데 이미 트럼프가 퇴임할 때 27조가 초과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근데 이번이 유예될 때 22조까지 줄여놔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28조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네. 그러면 상향을 하거나 부채 한도를 아니면 다시 유예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31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졌어야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우리 날짜 하루 전날이 쟤네 미국 날짜거든요. 네, 지금 우리는 31일이고 쟤는 30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일 요거가 안 되면 일단 흔들린다, 확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걸 예상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노리고 있는 걸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이슈 모두 백신 속도, 접종 속도하고 이거 부채 한도 요거하고 인프라 법안 있잖아요. 인프라 법안이 총 합쳐서 뭐 1조 달러 이상짜리, 3조 5천억 달러 이상짜리 해가지고 4조 달러가 넘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게 경기 침체예요, 지금은. 변이로 인한 또 다시 경기 침체. 이거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난달 6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명분을 삼고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시장에서 발 빼고 관망하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뭔가 아무튼 꼼수가 있어 지금 쟤들. 네, 그거밖에 없어요. 야, 힘드니까 우리 이제 재정정책 해야 되는 거 맞으니까 니네 합의해줘. 그거랑 부채 한도, 우리 디폴트 치면 전 세계 경제 망하는데 합의해줘. 이거 하는 그 명분 되고, 백신 접종도 사람들한테 경제 안 좋잖아요. 빨리 생활 복귀하셔야죠. 경제 활동에. 그러면서 할 수 있죠. 사람들한테 경제 불황을 빨리 극복하려면 백신 맞으라 이거 네. 종용하기 위해서. 네. 그 세 가지 이슈가 전부 다 경기 침체가 명분이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결과물을.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저걸 종용하겠네. 이 세계 불황을 타파하려면은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된다. 네. 그렇죠. 백신을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계 경제는 회복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거고 개별적으로는 이제 너네가 지금 못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경제가 나쁜 이유가. 그러니까. 네. 결국 그렇게 하다 다 마치겠다는 소리네. 네. 자, IMF에서 사실 IMF가 좋다고 전망을 해서 그걸로 안심하면 안 되긴 합니다만 나오는 기조가 일단 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전망이 저와 같았어요. 자, 코로나19 백신이 경제성장 반침선이다. 백신 접종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올렸어요. 요거는 좀 달라. 우리가 4.3%라고? 네. 이게 말이나 되는 수치야? 말이 안 되지. 근데 얘네들 바람 넣어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니요. 저 숫자는 만들어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경기인데 4.3%가 나온다고? 안 나오는 거거든, 숫자거든? 그러면 결국 뭐예요? GDP 올리는 요인이 뭐라 그랬어요? 가계소비. 가계소비 지금 경기 불황에 죽어 있죠? 수출도 저 세금 불황 때문에 안 돼 있죠? 그러면 저 올릴 수 있는 방법 뭐야? 정부 지출이야. 정부 지출이죠. 정부 지출밖에 없어요. 정부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은 지금 뭐가 있다? 청년 실업수당식으로 지출하는 방법, 백신은 그런 거 무상 지원이든 뭐든 방법, 뭔가 돈 쓰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번에 여야 할 거 없이 전부 다 들고 나온 것들이 다 돈 푸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정부 지출이 올라가니까 GDP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도 말씀드렸죠. 여야 할 것이 똑같다. 돈 푸는 거 나올 거다. 근데 확실하게 역대급으로 돈 푸는 정책들을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GDP는 성장해봐야 성장한 게 아니라 재정 적자만 증가한다는 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얘네들은 다른 나라들 전 세계가 미국도 할 거 없이 빚지는 걸 좋아해. 큰 손들의 기구들 아니에요. 큰 손들의 기구들. 빚지면 뭐가 증가합니까? 이들의 지배력. 이들의 지배력이 올라가면 통제가 가능하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돈도 그 안에서 더 많이 벌 수 있어. 여기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하향했다는 겁니다.
몇 프로? 8.1%? 야, 씨, 저것도 말이 안 되지. 중국이 어떻게 8.1% 성장해, 지금. 후한데, 일단, 그렇구나 하고 한번 지나가 볼게요. 미국의 7%라는 것도 적어도 미친 숫자거든. 저 숫자 나올 수 없는 숫자거든. 미국이 지금 원래는 이번 달에 8.5% 예상을 했는데, 6.5% 나왔어요. 야. 8.4에서 8.5% 예상을 전망치가 있었던 전문가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망치를 굉장히 높게 잡았었던 진짜 거예요. 웃긴 거죠. 아니 전염병이 없을 때도 안 나왔던 숫자가 전염병에 저런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전 다 빚이라고. 정부 지출. 빚이기도 다 하고 정부 지출. 기저효과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기저효과. 네, 기저효과와 빚.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는 것도 다 비슷했고 여기서 가장 무난하게 좋은 거는 미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왜 안 되겠어요? 중국 이제 꺾였다 말씀드렸죠. 훅 꺾이고 있다. 내수 침체 나오죠, 얘기. 내수 침체되는데 어떻게 8% 성장하냐고. 근데 내가 그 얘기한 거냐. 말이 안 되는 숫자지. 내수 침체는 수출과 가계 소비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GDP 성장 요인 중에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월급이 없어서 가계 소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중국 GDP가 8.1%라고? 저 숫자는 결국 수출과 가계 소비가 아니라는 거지. 정부 지출이란 소리야.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정부 지출인 거죠. 근데 그 8%나 올라간다는 건 얼마나 중국이 많은 빚을 질 거라는 게 지금 예측이 되지. 지금 중국 3% 정도밖에 성장 안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5%의 숫자가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야? 이거 다 빚 아니야, 이거. 야, 이제까지 그랬듯이. 중국 뒤지는 거지, 그냥. 다 이제 정부 지출로 해서 하는 건데, 성장이 아니라 막 급급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걸 급급하게 막는 정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유행으로 인해서 내수 침체와 원자재 상승, 이걸로 이제 생산자 단가가 올라가면서, 한계 기업들이 지지치고 나가서 생산도 이제 줄어들게 돼서 얘네들은 필연적으로 침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만, 자, 로이터하고 노무라 홀딩스 글로벌 리서치에서 뭐라고 했나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2분기에 예상보다 더 느려졌다. 공식 발표 자료는 높아진 원자재 가격이 공장 활력을 저해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소비 심리를 억눌렀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먼저 들어갔다가 먼저 나온 상황을 볼 때 중국 경제가 냉각되면 다른 나라도 곧 따라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네,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진 않아요.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급망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이렇게 흔들림으로써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다들 받겠지만 결국에는 큰 손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망이 미국으로 재편되는 원하는 나라로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죠. 당연하죠. 네, 미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크지는 않았어요. FOMC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그리고 성장률이 6.5% 나왔다는 것까지 미국 증시는 안정적이었어요. 우리는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부채 상한 이슈 이게 해결이 안 되면서 확 꺾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의 상장 주식, 요거 이제 미국에 상장했다고 디디 주식 때렸잖아요. 그 외에 다른 자국 기업들도 다 때렸어요. 그러면서 5개월 만에 888조 원이 증발했답니다. 행운의 숫자네. 누구에게 행운인지 몰라도 행운의 숫자네. 응? 이건 뭐 숫자 놀이도 아니고 888조 원. 네. 중국이 좋아하는 숫자. 이게 시진핑 보유국의 위상 아닙니까? 이거 X네. 야, 중국이 그동안 91년도 개혁개방 때부터 번 돈 다 까먹고 있는 거야, 지금. 다 까먹은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요. 큰일 났어. 이 시진핑이 참 자기 역할 잘해주고 있죠? 시진핑은 재집권 할 것 같네. 왜냐면 너무 말을 잘 듣는데? 너무 큰 손들 좋은 일들 많이 해줘. 너무 말을 잘 들어. 시진핑의 스위스 계좌는 안전할 겁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중국의 새로운 정책은 이 주식들을 사실상 투자 불가능으로 만든다. 최악의 사건이 현실이 됐다. 현재 전반적인 리스크를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변동성이 큰 주식들과 함께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대. 뭐 우주로 가고 있네? 안드로메다로 가나 보지? 근데 너무 적절해서 표현 마음에 들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중국 보통 기업들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데 중국 지도자 리스크잖아 지금. 이거. 시진핑 리스크죠. 시진핑 리스크. 야. 그래서 반등을 뭐 기술적으로 뭐 있고 중간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고 이런다고 해도 함부로 담그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UBS도 중국 증시 바닥 아니다. 추가 손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 투자 책임자, 최고 투자 책임자 이 사람이 이것이 실제 더 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닥은 2층, 3층, 지하 12층까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시진핑 리스크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안개 속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냥 중국의 네. 모든 주식이 네. 뭐 몇 주가 아니라 그냥 모든 주식이 다 그냥 흔들. 외자가 빠져나가요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상장해 있던 기업들 있죠. 걔네들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하방이 되는 거고 거기도 다 파는 거야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위험하니까. 저게 중국에서 저렇게 주식이 저렇게 크게 빠지면 이게 자금 유동성이 나중에 문제 생겨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외국 자본, 그러니까 빚이죠. 네. 이게 투자 자금이 들어온 걸 기반으로 회사를 만들었고 그걸로 주식 상장해서 주식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로 지금 이 투자 자금 받은 거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으면서 지도 먹고 살고 또 회사 투자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부동산 연결돼 있고 이게 다 막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거미줄처럼. 그렇죠. 근데 그 중에다 하나가 탁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트리거 중에 하나가 되는데 지금 부동산도 지금 중국 위험하다 하는데 이거 주식까지 저렇게 흔들리면은 이거 막 사방에서 다 흔들리는 거냐 지금. 근데 8.1% 성장한다고? 그럼 이제 이게 말이 돼? 이분들이 좀 후했어. 후했어. 이건 후한 정도가 아니되니까 그러네. 최근 10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에 8%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지난달에 이제 기저효과랑 이런 것들 때문에 18점 몇 프로.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 18.3%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기저효과도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정부에서 지출했다는 거. 더 이상은 인프라에 투자를 할 돈이 그렇게 없어요.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거. 지금 태풍 불고 있죠? 네. 연락에 부서지고 있어요. 네, 이런 조건들을 다 봤을 때 저거 변동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일단 기조가 그런 것들을 적당히 배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크게 안 가지고 가고 IMF에서 했었던 말들 좀 봅시다. 27일에 했었던 말이에요. IMF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라서 선진국가, 개도국이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이라 했어요. 이게 제가 했었던 말이랑 같네요. 많이 맞으면 선진국. 그쵸. 그럼 그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게 결국은 국가 계급화란 얘기입니다. 이 돈을 띄운 거예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7%에 달해 상승세가 더 확장하고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맞죠. 근데 변수가 또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봐야 됩니다. 하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선진국의 전망치는 높아졌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못한 개도국은 하락했다. 백신 맞아 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백신으로 지금 국가 계급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나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미래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 그런 거 없어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세계는 고착화되는 겁니다. 이걸로. 전염병 시대에 한번 돌아야 해가지고 이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헛된 희망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정책에서 백신을 밀어주는 걸로도 가고 있는 걸로 봐서 이번이 끝이 아니에요. 그럼. 네. 그리고 IMF는 내년 세계 경쟁력 전망을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미국 경제 성장 확대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정도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이죠. 기축통화를 만드는 나라의 메리트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네.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공급만 가져가고 있잖아요. 일자리도 가져가고. 물론 우리로부터도 가져가지만. 네.
일자리도 가져갔고 공급망도 가져갔고 얘네들 상황은 좋아요. 미국은. 미국 등의 재정정책 확대도 플러스 요인. 그쵸? 정부 지출 늘어나니까 성장률에 영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요.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중국 정부가 공공투자 계획 일부를 축소했기 때문 나오죠. 얘네 인프라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낮춘 거예요. 1대1로도 날라갔고 그래서 이제 다 날라간 거야 이제. 그렇죠.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반영해 우리나라도 재정정책 지금 정부도 엄청 돈을 풀고 있는데 다음에 올 차기 주자들도 여야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돈 푸는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 다 뭐 반영을 해봤을 때 고려해봤을 때 성장률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그건 반영되면은 높아질 수 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로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상황이 미국발로 해서 저 이슈들이 부정적으로 터지게 되면 다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럼 낮아지면 다 같이 낮아져 우리. 일본은 분류상 선진국에 포함됐지만 일본이 잘 보세요. 전망치는 이전보다 0.5%포인트 낮아진 2.8%였다. 일본이 지금 소외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도 봤잖아요. 네, 선진국 반열에서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요. 강등 당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G7에서 네. 아시아 국가는 한 개만 올려놓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G8은 될 수가 없나 봐. 그럼 우리가 올라가면 일본은 내려와야 되는 이치인가 보지? 아시아에는 한 개의 국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이미 근데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우리 G7은 아니잖아. G7은 아닌데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초청도 받았죠. 일본을 좀 가여이 여길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네, 일본 진짜 불쌍할 정도로 다국을 당한다니까. 굉장히 이제 노골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근성이 글로벌 회복을 2개 블록으로 나누는 주요한 단층성이 됐다. 같은 얘기죠. 선진국 개도국 국가에 이러한 양극화 현상 가져온다는 거. 그리고 역시나 IMF도 뭐 WHO라든지 WTO라든지 다른 기구들이 말을 했었던 것처럼 가장 우선적인 일은 전 세계에 백신을 공정하게 배포하는 것이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요거는 전 세계의 이슈가 그냥 기승전 백신입니다. 네. 일단 백신부터. 백신 없이는 경제 회복도 없는 거고, 백신 없이는 너네 국가 경제 뭐 계급 따위는 올라갈 생각도 하지 마.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그건 이제 개인들한테 하면은 너네 먹고 살 생각하지 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백신을 거부했다가 의료진들 거기서 그게 합당했었다라는 결과까지 받았는데 고용이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정지가 됐었는데 해고됐어요. 나중에 정지됐다가 나중에는 그게 합법하다,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해고가 됐습니다. 무더기로. 이게 자유를 상징하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하면 다 돌지 안 돌겠어요? 그건 이 사례들은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중국은 그럼 백신을 많이 안 맞았냐? 보겠습니다. 일시 100천만 얼마야? 16억. 16억이 넘어. 중국 인구보다 많네, 통계가. 왜 저래? 한 사람이 막 2번씩도 맞고. 그러니까 아니 다른 나라는 그래서 1차 접종 몇 명, 2차 접종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그런 거 안 하고 했나 봐 그냥. 예리하십니다. 네. 얘네들은 통계를 일단 다른 나라에 잘 공유를 안 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믿을 수 없는 숫자야. 진짜 16억.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다른 관점에서는 중국 전 국민이 100% 접종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얘네들이 테스트하면서 인민해방국한테만 1인당 한 5번씩 맞췄을지 어떻게 알아. 야, 이것도, 지금 백신 접종 대행업 인기가 있겠는데? 얘네들이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럼, 저희 팬 중에 그러면 저희 대신 맞아줄 분 안 계신가? 평균치는 올려야 될 거 아니야, 평균치. 자, 아스트라제네카 기억하시죠?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우한폐렴의 근원지라고 지목되고 있는 우시 앱텍과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거의 그에 준하는 기간 동안 같이 사업을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나온 데는 중국이 배경이 됐습니다. 얘네 유전자며 뭐 이런 것에 대한 관련 연구도 많이 했죠.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포드하고 같이 손을 잡고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백신을. 옥스포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뭐래요? 돌파 감염에 대한 연구였어요.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또 감염이 되는 거에 대한 연구. 그래서 그게 야 이거 비인간적이다. 그러면서 말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얘네 다 연결해 보세요. 중국, 비인간적인 그 실험,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얘네들이 델타 변이도 또 만들어진 거일 가능성이 있네. 그렇죠. 뭘 창조했겠어요. 변이를 창조했겠지. 뭐 이건 소설입니다. 우리는 소설가니까. 근데 중국은 남들 국가보다 거의 넘사벽. 뭐 인도도 뭐 이거보다 훨씬 많이 정정한 걸로 나오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맞은 걸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왜 자꾸 하향시켜? 라고 볼 수 있죠. 이 짧은 시간 동안 28일, 29일 하루 동안 1,800만에 가까운 숫자가 또 접종했어 얘네. 아니, 중국은 가능하죠. 중국은 저렇게 맞추게 할 수 있어요. 뭐 다 강제니까. 중국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국 백신을 전 세계에서 인정 안 해준다는 사실. 맞습니다. 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구별이 될 것이다.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이 100% 맞춰도 인정 안 해줘. 네. 저거는 아니야. 너 이런단 말이야. 그 인정을 받으려면은 뭔가 큰 딜을 하나 내놔야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인정을 다 못 받고 있고 일부에서만 긴급 사용 승인으로 해서 인정을 받았죠. 근데 중국 백신 안 맞으면 슈퍼나 병원도 못 가. 요거는 애초부터 얘네 이런 공산당적인 행동, 독재자스러운 거는 작년에 터질 때부터도 있어왔기 때문에 놀랍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 요렇게까지 하는데 백신도 맞고 하는데 왜 강등이 되고 있을까? 성장이 안 되고 중국제는 있을까? 안 된다 아니야. 그렇죠. 물백신 논란, 시노백이 물백신이다 얘기 나왔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파간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 중국제를 썼다가 네. 아무 소용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긴 게 그러면 영국 애들은 지들이 만든 거 백신 맞고도 델타 변이 감염되잖아. 네. 사실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없는데 프로파간다죠. 그렇죠. 없지만 프로파간다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고 중국만 집중적으로 이거 마치 동경올림픽에서 일본 정부 두들겨 패는 것처럼 이것도 중국산 백신만 두들겨 패잖아. 사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내로남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패권자에게는 다 그렇죠. 억울하면 권력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중국이 왜, 백신을 많이 맞아도 저렇게 이제 더 이상은 선진국에 도전할 수 없고, 개도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영원한 개도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상환 이슈. 그래서 옐런이 얘기하죠. 의회가 8월 2일까지 8월에 이제 미국 의회가 휴회를 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9월 달에 의원들이 복귀를 하면 그때부터 또 얘기를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아수라장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 돈 비축해둔 거 계속 소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채 한도, 이 부채 한도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사회 보장을 해주는 거, 뭐 메디케어 혜택, 군인 급여,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세금 환급, 뭐 이러한 지불들 있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도가 나오는 게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이거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디폴트예요. 국가 채무 불이행입니다. 부도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야, 쫄깃하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지금 있어요. 28조가 넘어요. 이거 패터슨 연구소 거기에서 가져왔는데 들어가면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1인당 약 9천만 원의 빚이 있네. 대단하죠. 이 빚을 진다는 게 뭐냐? 큰 손들한테 계속해서 이 지배력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미국이란 나라. 그치. 그리고 이 개인에 대해서도 28조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미국의 재무부 부채 한도 위반 방지를 위해서 특별 조치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요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서 돈을 이제 덜 지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특별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19년 2월 유예된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로 마지막 설정됨. 트럼프 집권 당시 20조 달러 미만, 퇴임 시 27조 달러 초과, 7월 말까지 부채 한도 증액 또는 유예 합의 필요. 부채 한도 합의 결렬 시 미 의회가 8월 휴회하므로 의원들과 복귀하는 9월에 협상이 이어짐.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 및 장애, 우편 서비스, 퇴직 의료 혜택, 환율 안정화 및 정부 증권 투자기금을 포함한 다수 정부기금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 예상. 28일 재무부 현금 잔고 5,370억 달러 31일까지 4,500억 달러로 떨어질 것. 10월에서 11월 현금 소진 예상. 네, 이거 현금 소진 돼버리면 이때 이제 디폴트입니다. 디폴트지.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이거 사실 얘네들 민주당 애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인프라 법안 있잖아요. 인프라 법안 그거 하는 거를 이제 공화당 쪽에서 미치 맥코넬 의원이 상원 의원이 야 이거 부채 한도에다가 포함을 시키자. 그 얘기를 했는데 야 무슨 소리냐 트럼프 때 27조 달러까지 해가지고 니네가 빚지고 나간 거다 공화당 쪽에서 걔네도 그렇게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하게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결정적인 상황이면 하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지지부진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땐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한탕 크게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탕 크게 오고서 그거를 트럼프 쪽의 책임으로 돌려서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짓 하지는 않을까? 다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국가를 굳어내지는 않을 거야. 그럼요. 하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왜냐면 저기 보면 공무원, 장애인 이런 사람들 연금 문제거든. 네. 연금 문제로 괴롭히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분노하겠지. 그러면 이제 지금 아직 왜냐면 지금도 뭐가 있냐면은 다음번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막 한데 네.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제 재선 못 나와. 선거기 막히는 거예요, 진짜. 지지율에 큰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초 예상했었던 대로 좋게 바로바로 매끈하게 가는 게 아니라 다 부채 한도, 백신 그리고 인프라 법안까지 이 명분을 다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한 번의 경기 침체가 크게 오는 것이다 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연말에 하반기에 시작돼가지고 내년 초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 저 올림픽에도 영향이 크게 갑니다. 동계올림픽 타격받죠. 어찌 가든 중국은 타격을 받게 돼 있는데 좋게 가서 그때 긴축 들어가도 타격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로 그 국면으로 가도 얘는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경제 불황 올 것 같다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네. 약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악의적으로 중국을 공격한다가 아니라 미국이 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당하는 효과. 그게 서브프라임이 그거였잖아요. 네. 미국이 부도났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막상 진짜는 멀쩡하고 코피는 중국이 흘렸단 말이야. 2008년도에 그랬어요. 네. 여러분 잘 모르셨지? 2008년도에 중국이 이긴 게 아니야. 이겼다고 착각을 한 거지. 근데 이번도 뭔가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미국이 마치 나자빠지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쌍코피는 중국이 흘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큰 손들 다 연결돼가지고 원하는 어젠다 있으면 너무나 착착착착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자기네들 패싸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큰 건을 두고 그러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관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